네, 자 이번 순서는요. 잠들어 있는 여러분들의 투자 DNA를 조금 더 깨트려보는 시간이죠. 차이나 투자 인사이트 순서입니다. 자, 오늘의 핫한 주제는요. 바로 정말 핫한 주제네요. 2030년 AI 초강대국 노리는 중국이라는 주제입니다. 뭐 중국 하면 AI, 저희가 또 AI 하면 중국 빼놓고 얘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최근에 또 앞서서 캐스터분께서 언급해 주셨지만 또 다른 정책이 나왔잖아요. 구체적으로 어떤 정책이고 현재 어떤 상황이 펼쳐지고 있는지부터 설명을 해 주시죠. 네, 예. 중국의 정책 명칭이 길고 좀 복잡하잖아요. 네. 요거만 아시면 돼요. 어떤 새로운 산업을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키우겠다. 그러면 그 정책 명칭이 무슨 산업에 대한 지도 의견. 근데 AI 관련해서 그 지도 의견이 나온 게 2017년이에요. 그 정책이 신세대 인공지능 발전 계획. 그래서 지금 몇 년 지난 후에 8월 26일에 나온 게 인공지능 플러스 행동 심화 추진에 관한 의견. 그러면 지도 의견 나오고 몇 년 지난 다음에 무슨 의견. 그럼 이거는 이제 본격적으로 응용 범위를 확대해서 이제 가자. 네. 그러면 이거를 경제 산업 전반에서 이제 성장을 견인하는 핵심 국가 전략 중에 하나로 간다. 그래서 이게 8월 26일에 나온 건데요. 근데 중국에서 정부 차원에서 나오는 정책도 있고 그 밑에 각 부처에서 나온 거 있는데 요거는 중앙정부 국무원에서 나온 거니까 급으로 따지면 1급이에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요거를 정말 확실한 정책이라고 보고 왜냐면 어떤 있겠네요. 네. 정책은 예를 들어서 정보와 통신부, 무슨 주택건설부 네. 그거는 2단계죠. 아, 근데 요거는 그래요? 국무원에서 낸 거니까 요거는 1단계. 국가 전략이랑 관련된 건 1단계. 네.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뭐 딥시크를 포함해서 중국이 뭐 미국 못지않게 열심히 AI를 발전하는데 네. 지난 몇 년 동안은 AI 빅모델, AI 요 산업 자체를 발전해 온 게 가장 컸어요. 그리고 그거를 지난 3, 4년 동안 뭐 교육 분야, 제조 분야 여러 가지 바로바로 적용해서 발전시킬 수 있는 네. 요거를 했는데요. 예. 근데 이제는 그게 어느 정도 성과도 나오고 자신감이 생겼으니까 이제는 네. 거의 모든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산업에 다 융합시키자. 아. 이게 8월 26일에 나온 인공지능 플러스 행동 심화 추진에 관한 의견. 네, 그렇군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전 분야에 걸쳐서 AI 융합을 펼치겠다라는 건데 네. 언급해 주신 것처럼 이제 어느 정도 성과가 나오고 있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어느 정도 성과가 나오고 현재 어떤 진척 사항들이 있는지 상당히 궁금하네요. 가장 직접적인 거는 전기차를 포함해서 네. 좀 첨단 제조와 관련된 공장에 AI 기술을 적용해서 전기차도 사실 자율주행이나 다 AI가 들어간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네. 일상생활에서 가장 이해하기 쉬운 게 제조업 중에서 스마트 공장. 네. 샤오미의 공장도 거의 노동자가 없는 정도로 거의 없나요? CATL도 무인 공장이 이미 작동하고 있어요. 예. 그리고 네. 두 번째는 금융업에서 우리가 뭐 은행이나 증권 보험을 이용할 때 요즘은 거의 다 AI로 서비스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금융업에 적용하는 거 중국도 마찬가지로요. 예. 근데 어떤 분들은 또 그게 싫은 분들도 있죠. 네. 전화로 직접 대화. 그러니까요. 상담원분과 연결되기가 이게 너무 사람마다 힘들어요. 좀 성향이 네. 그리고 세 번째는 네. 자율주행뿐만 아니라 중국에 이미 무인 택시가 이미 여러 도시에서 그래요? 응용되고 있잖아요. 그러면 네. 그거는 운송이랑 관련된 거고. 네. 그리고 또 소매랑 전자상거래는 물론 전자상거래가 이미 10년 넘게 이미 다 우리가 익숙한 산업이지만 전자상거래에서도 AI나 빅데이터를 수집해서 이 고객이 언제쯤이면 요 제품을 살 확률이 높아. 요런 빅데이터를 이 소비자들의 성향을 파악하는 수단으로. 네. 그리고 또 문화나 엔터. 한국도 일부 AI로 만든 그런 걸그룹이나 그런 것도 나오고 있잖아요. 네, 인기는 끌지는 못했지만. 그리고 그래서 엔터랑 접목하는 분야도 꽤 많더라고요. 그래요? 네. 그리고 마지막 두 번째가 에너지랑 전력. 네. 우리가 에너지 특히 뭐 석유나 전력 이런 산업은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AI랑 거리가 좀 있고 약간 전통. 근데 아니에요. 중국은 전통 석유 산업이든 특히 전력 시스템에서 AI를 활용해서 그 전력 시스템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그 작업을 계속 꾸준히 하고 있거든요. 네. 그 마지막에 농업. 중국이 농업. 지금 DJI라는 드론 회사가 글로벌 드론 시장의 70%를 차지하는데 네. 농업에서 특히 신강 위구르나 인구가 적고 근데 농업 재배 면적이 넓은 그런 곳에서는 드론 안에도 AI 기술이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농업에서 적은 인력으로 더 높은 생산성을 그래서 지금까지는 요 몇 개 산업 위주로 이미
진행 중이고 그에 따른 경제적 성과도 이미 나오고 있어요. 네. 근데 이건 좀 번외 질문입니다만 네. 이제 중국도 우리나라 못지않게 좀 취업난이 심각하다고 알고 있는데 이렇게 거의 모든 산업에 AI 또 이런 로봇이 진출해 있으면 네. 취업난에도 좀 상당히 영향을 많이 미치지 그게 않나요? 저도 사람인지라 네. 짧게 생각하면 예. 그게 약간 우리 개인의 이익과 모순되는 부분이 생기게 되죠. 그쵸. 어느 날은. 네.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예를 들어서 일본, 한국이 지금 60세 이상 인구가 거의 30% 정도, 일본 더 높고 한국 28. 지금 중국의 전체 인구에서 60세 이상이 22%고 2030년이 되면 25%를 넘을 거예요. 초고령이. 그러면 네. 아무리 나라에서 이 노령화를 위한 뭐 여러 가지 복지, 의료 그 혜택을 하더라도 이 노령화가 가속화되는 추세는 막을 수 없어요. 네. 그러면 여기에다가 아무리 많은 이거는 역전할 수 없어요. 그러면 네. 아예 선제적으로 지금은 중국이 전 세계 제조업에서 35%를 차지해요. 하지만 왜 IMF가 4월 달에 발표한 전망에 따르면 5년에서 10년 지난다면 중국의 제조업이 전 세계에 차지하는 비중이 40%를 넘어설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일반인으로 생각하면 분명히 젊은 사람들의 취업이 경기 없는데. 둔화나 네. 로봇이나 AI 이런 기술 때문에 대체받는 경우도 많고 그렇겠죠. 또 노령화가 네. 계속되면 분명히 그런데 왜 중국이 전 세계 제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질 거다. 저는 그중에 아주 큰 기술 견인력이 바로 AI라고 로봇이죠. 생각해요. 네. 그래서 이제부터 중국이 뭐 10년, 20년 후 원하는 거는 노령화, 저출산, 청년 취업난 이거는 기정사실이에요. 물론 거기에 따른 국가 차원의 보상이나 복지는 해줘야 돼요. 하지만 예를 들어서 극단적인 상황에서 14억 인구가 언젠가는 5억이 될 거잖아요. 네. 언젠가는 네. 뭐 몇십 이미 지금 피크 찍었어요. 그러면 5억의 인구로 전 세계 제조업의 40% 심지어 그 이상을 계속 유지해야 거기에 따른 경제 효과랑 그거를 복지로 해서 중국 국민들에게 혜택을 줬어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우리 개인들의 어떤 실생활적인 입장이랑 네. 국가 차원이나 몇십 년 네. 이런 장기적인 국가 발전 전략이랑은 약간 좀 따로 다른 보자. 측면인 것 예. 같아요. 네. 그렇군요. 당장은 개인 차원에서는 좀 불이익이 있는 것 같지만 국가 차원에서 좀 장기적으로 볼 필요가 있겠다. 그리고 한국의 네. 가전이라 하면 LG가 있듯이 중국의 그 옛날에 국산 국민 브랜드 네. 중에 하이어라고 있어요. 하이어. 세탁기, 지금도 잘 냉장고. 나가잖아요. 네, 지금 네. 해외에서 엄청 잘. 네. 근데 하이어 그 회장이 지난주에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하이어는 사실 좀 전통적인 근데 생각보다 AI 기술을 아주 많이 융합시켰더라고요. 그래서 이 회장이 지난주에 인터뷰에 이렇게 말했어요. 이제부터는 똑똑한 사람이 똑똑한 AI를 똑똑한 사람이 똑똑한 AI와 같이 진보하면 맞아요. 살아남는 네. 거고 그쵸. 그렇지 않으면 도태될 그래서 수도 있겠죠. AI는 네. 우리가 감정적으로 싫다 그런 거가 아니라 네. 우리가 필수적으로 받아들이고 같이 진보해야 된다. 그래야 이거를 공생할 받아들여야 수 있는 된다. 방법을 찾아야 그런 되네요. 말을 맞아요. 하더라고요. 네. 요즘에는 정말 많은 분들 얘기를 들어봐도 AI를 잘 활용할 수 있는 사람이 네. 문제가 되는 것 같다 그쵸.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 면에서 또 말씀해 주신 네. 것 같은데 그러면은 현재 중국이 이제 발표한 이런 정책이 어떤 분야에 좀 더 중점을 두고 네. 있는지 궁금하고 그래서 우리가 또 수혜로 볼 만한 종목들이 네. 어떤 종목들이 있을지 정책 궁금합니다. 원문을 보면 1번부터 6번까지 거의 풀로 다 커버되는데요. 근데 이 1번부터 6번까지 6대 분야를 중점적으로 융합시키겠다. 근데 6대 분야요. 네, 근데 1번이 지금까지 우리가 서방이든 아시아든 뭐 한국이든 중국이든 어떤 과학기술을 연구할 때는 우리가 0부터 1까지 그리고 아시아는 원래는 1부터 100까지 작업을 많이 했잖아요. 근데 이제는 중국을 비롯해 아시아 사람들도 0부터 1까지의 과학기술 발명이나 혁신을 해야 된다. 근데 지금까지는 이 발명 과정에서 AI를 굳이 약간 근데 이제부터 0부터 1까지의 과학기술 발명이나 혁신, 창조 이 과정에서도 가급적 AI를 적용해서 효율성을 높이고 이 혁신 발전 어떤 과학기술의 혁신에 도움이 되면 AI를 적극적으로 가자. 그리고 네. 두 번째는 AI를 아까 말씀드린 이미 한 10개 정도 산업에 잘 융합시키고 있는데 그뿐만 아니라 점점 더 많은 산업 그리고 그 산업의 첫 번째 절차별로 융합시켜서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거는 가급적 다 하자. 그러면 거기에 기존의 전기차뿐만 아니라 농기구 그리고 지금 요즘 중국이 이미 한 10개 도시에서 플라잉 카도 이미 시범으로 하고 있고 오, 네. 나르는 차요? 네, 지금 네. 예를 들어서 한국에서 서울에서 부산까지 한
두 시간 반 정도 걸리죠. 만약 KTX 도? 2시간 예. 반 거리를 15분 동안 도착할 수 있다. 어우, 그럼 네. 탈 거예요? 안 탈 거예요? 비싼가요? 네, 근데 지금은 시범 단계고 네. 그게 전기차 배터리를 하는 거여서 가격은 시범 단계라서 아직 아주 저렴해요. 예. 그래서 15분. 네, 저는 네. 왕복 교통에 소모되는 시간이 가장 아깝더라고요. 네. 네, 거의 그래서- 순간이동 수준인데요. 네, 네. 안전할지 그래서- 조금 의문이 그게 들기는 좀 합니다. 안전합니까? 안전한지. 나중에 중국 가서 한번 타보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전기차나 자동화 생산, 근데 이제부터는 그 전기차 생산 중에서도 생산 라인뿐만 아니라 이 회사의 재무회계, 경영관리, 그냥 풀 산업뿐만 아니라 그 산업의 공급망 전체에 AI 기술이 도움된다면 다 활용하라. 그리고 세 번째는 중국이 지금 경제 지표 중에 그 내수 소비가 좀 많이 둔화됐잖아요. 네. 그래서 세 번째가 AI 플러스 소비 업그레이드. 우리가 라부부도 그렇고 뭐 관광 면세점도 그렇고 특히 요즘 젊은 사람들은 점점 어떤 감정적인 정서적인 만족감. 그러니까 옛날처럼 그런 게 그냥 뭐 중요하죠. 명품 비싼 거 가심비라고 하죠. 네, 그러니까 약간 위로를 차트 받은 보면서 한번 볼까요? 아, 네. 그래서 세 번째는 AI 플러스 소비 업그레이드. 근데 아까 그 1번 과학기술이랑 산업이랑 풀 밸류체인에 적용되는 거는 가장 기본적인 수혜자는 저는 SMIC라고 생각해요. SMIC. 예를 들어서 화면 보시면 네. SMIC가 어떻게 많은 산업에 적용되든 이 기본적인 칩은 기본적으로 필요한 거. 칩이 들어가니까. 없으면 이게 네. AI가 안 아예- 되잖아요. 네, 맞아요. 네, 안 그래서 되니까요. 저는 아주 안정적인 수혜주가 SMIC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딥시크가 비상장사니까 빅시크가 빅모델이나 이런 개발할 때 서버나 이런 하드웨어 부품을 납품하는 종목 중에 예를 들어 화면을 보시면 000-977 낭조 정보 이런 낭조 종목들이 정보. 비상장사인 딥시크의 서버나 이런 하드웨어를 제공해요. 네. 네. 그리고 이 낭조 정보랑 비슷하게 예를 들어서 601138 요 회사도 하드웨어 부품이나 서버 이런 쪽이 강점이 있어요. 회사명이 뭔가요? 한자는 공업부연인데 영문명은 폭스콘 폭스콘이군요. 폭스콘 인터넷, 폭스콘 아. 산업 인터넷. 최근 제가 아이폰 부품 급등했잖아요. 업체로 폭스콘이 네, 되게 유명하죠. 폭스콘이 중국에서 만든 회사인데 지금은 약간 완전 중국 본토 기업이 돼버린 거예요. 그리고 네. 중국 거래소에서 특별 사례로 약간 대만계 창업행하지만 중국 상해 거래소 상장시켜 준 거예요. 그래서 낭조 정보 서버 000977이랑 요 폭스콘 산업 인터넷 요 두 종목이 비슷한 그 주요 사업이 있어요. 같이 보면 되고 그리고 우리가 빅모델을 개발하고 나서 너무 수많은 산업에 다 적용해야 되니까 그 업종 그 회사에 맞춤형으로 클라우드 시스템이나 AI 시스템 그 시스템을 만들어줘야 되잖아요. 그 빅모델 하나를 다 그냥 막 쓸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그 회사별로 업종별로 맞춤형으로 클라우드 서비스나 이런 자사 전용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주는 회사가 00268 한자는 금접국제인데 여기 영문명이 킹디 킹비. 이게 샤오미 회장이 레이진이 젊을 때 이 회사에서 해서 그 지분을 나와서 네네. 네, 지분을 받아서 재무적 자유를 얻고 근데 고민하고 샤오미를 다시 창업하자. 그래요? 그래서 이 회사가 레이진- 요람이 된 회사군요. 네. 근데 이 회사가 시대가 발전하면서 원래는 그냥 기본적인 컴퓨터 시스템 그런 거. 지금은 여러 산업에 접목할 수 있는 그 자사 전용 업무용 시스템 이런 게 많고요. 그리고 아까 AI 플러스 소비 업그레이드 우리 지금 사람들이 원하는 소비에 따른 만족감 그런 거는 네. 예를 들어서 샤오미도 그렇고 샤오미가 저희 사촌 남동생이 샤오미 매니아인데요. 네. 휴대폰부터 집에 냉장고 그러니까 다 집에 깔려 있는 샤오미예요? 모든 네. 전자제품 네. 다 샤오미로 이게 사람마다 취향이 있으니까 네. 그렇죠. 그래서 특히 90년대생 중국인 남성들이 이런 샤오미를 좋아하는 매니아층이 있어요. 근데 샤오미 주가인데요. 샤오미가 요 AI 플러스 소비에서 점점 더 많은 전자제품, 점점 더 많은 소비랑 관련된 이런 디지털 소비 이런 관련된 샤오미가 더 점점 이런 수요에 발맞춰서 점점 더 많은 창의적인 제품을 출시할 수 있고 거기에 샤오미 자사의 빅모델이나 이런 거를 적용할 수 있고요. 네. 그리고 샤오펑汽车도 마찬가지로 샤오펑. 샤오펑 자동차가 전기차잖아요. 근데 중국에서 아까 그 플라잉카 네. 2시간을 15분 동안 도착할 수 있는 예. 샤오펑이 전기차 종목 중에서는 플라잉카를 가장 적극적으로 하는 전기차 업체예요. 그래서 네. 네. 샤오펑 자동차는 이제는 전기차 플러스 플라잉카
네, 그 외에도 뭐 유비테크도 있고 또는 청소년들의 AI 기초 교육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요 002230크다 네. 쉰의 영문명은 아이플라이테크. 아이플라이텍. 그러니까 청소년들용 음성 교육 또는 화상 교육 이런 교육이랑 관련된 AI 관련 이런 서비스를 가장 많이 하는 1등주예요. 네. 그 외에도 많지만 여기까지신가요? 그래서 종목은 여기까지 하고 4번 네. 아까 1번부터 6번까지 4번은 AI 플러스 민생복지 네. 5번은 AI 플러스 정부 거버넌스 네. 6번 마지막은 AI 플러스 글로벌 협력 즉 네. 중국이 153개 국가랑 1대1로 전략적 협력을 했으니까 전 세계 200개국 중에서 150개가 여러분 잊지 마세요. 네. 이 세상에는 미국이랑 유럽 합쳐봤자 50개예요. 근데 150개가 개발도상국이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이제부터 지금까지는 중국의 1대1로를 제조업을 수출하는 근데 만약 5년, 10년 후에 중국이 1대1로를 통해서 AI를 전 세계 150개국에 수출한다라고 하면 그에 따른 경제적 효과는 엄청나다. 네, 알겠습니다. 아무래도 중국 국적이시기 때문에 네, 알겠습니다. 오늘 좀 마음을 단단히 잡수고 나오실 것 같은데 종목도 굉장히 많이 말씀해 주셨어요. 오랜만에 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자면 SMIC 그리고 남조정보, 폭스콘, 또 샤오미, 또 전기차 중에 샤오펑, 유비테크 그리고 아이플라이테크까지 네, 오늘 종목을 아주 많이 소개해 주신 만큼 눈여겨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